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녀 달래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겨울만 되면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사납게 내려와 집집마다 문을 꽁꽁 닫아 걸어야 할 정도로 추위가 매서웠는데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막 변해버렸습니다. 달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정성껏 어머니를 돌보았지만 어머니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가고 기침 소리는 깊은 밤을 가르며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가 사는 작은 초가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과도 같았기에 밤마다 문풍지가 부르르 떨며 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와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여러 날째 심한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고 달래가 정성스럽게 끓여올린 따뜻한 미음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 병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산골의 깊은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생긴 고질병이라며 웬만한 약재로는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혀를 차며 달래를 위로하곤 하셨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래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쥐고서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는데 아궁이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장작불조차 어머니의 차가워진 몸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여 한숨만 깊게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마을까지 들려오자 달래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으며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달래는 오직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다이 물을 깃기 위해 마당에 놓인 하나리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의 의원은 달래의 집을 찾아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병을 고치려면 전설로만 내려오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은 산속 동굴에 숨겨진 초록 이끼였습니다. 의원은 그 이끼는 스스로 온기를 내뿜어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푸른 빛을 띠는데 그것을 구해다가 차로 달여 드시면 어머니의 몸속에 박힌 차가 깨끗이 몰아낼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은 워낙 깊고 험한 곳에 있어 매일 사람들 중 누구도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고 그저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의원의 말을 듣고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는데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겨울산을 혼자서 오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고통스럽게 기침을 토해내며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니 달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초록 이끼를 찾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녀린 숨소리는 달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 그녀는 정화수를 떠놓고 산 신령님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며 밤을 꼬박 새우며 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낡은 겉옷을 겹겹이 껴입고 머리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작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서 집을 나섰는데 쌓인 눈이 발등을 덮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나운 겨울바람이 마치 달래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지만 달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새겨지는 달래의 작은 발자국들은 금세 눈바람에 지워졌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반드시 약초를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추위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산속은 마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가끔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 주변은 온통 은빛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달래는 의원이 알려준 대로 해가 뜨는 방향을 따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얼어붙은 폭포 옆을 지날 때는 미끄러운 바위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따뜻한 팥죽의 냄새와 포근한 품이 그리워질수록 달래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어두운 숲의 그림자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숲이 더욱 울창해지고 커다란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는 험난한 지형이 나타났는데 이곳은 마을 사냥꾼들도 발길을 잘 들여놓지 않는 깊은 산중이라 달래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겁을 먹지 않으려 애쓰며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가파른 비탈을 올랐고 바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온기를 찾기 위해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의 공기를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힘겹게 하셨던 우리 달래, 착한 우리 딸아 라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자 달래의 두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그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달래는 산 중턱에 위치한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가지고 온 마른 떡 한 조각을 입에 물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잘 넘어가지 않아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구름으로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다시 눈이 쏟아질 듯 어두워졌고 산의 기운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지만 달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가파른 암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달래는 어머니를 향한 효심으로 그 모든 공포를 이겨내며 전설 속 동굴이 있을 법한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어린 것이 이 추운 날에 어찌 견디겠느냐 며 걱정의 말을 나누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달래를 도와 산을 오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어 마을 입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뒤에서 들려오는 마을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끼며 이제는 오직 자신과 산만이 남았음을 깨달았고 더욱 신중하게 발밑을 살피며 얼음이 언 바위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이미 추위의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열기만큼은 식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효심이 만들어낸 불꽃이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욱 기괴한 모양으로 굽어 있었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지만 달래는 왠지 모를 신비로운 힘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흙내음과 함께 미세한 온기가 바람을 타고 달래의 코끝을 스쳤고 달래는 이것이 분명 의원이 말했던
신비한 이끼의 기운임을 직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뒤졌습니다. 눈 덮인 대지 위에서 유독 한 곳만 눈이 녹아있고 주변보다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발견한 달래는 희망에 차서 그 근처에 있을지 모를 동굴의 입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던 달래의 눈에 마침내 덩굴 식물로 가득 덮인 작은 구멍이 보였는데 그곳에서는 마치 생명이 숨을 쉬는 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추위에 떨던 달래의 몸을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덩굴을 걷어내고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고 어둠 속에서 은은한 초록빛을 내뿜는 무언가가 바위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과는 달리 봄날처럼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고 벽면마다 융단처럼 깔린 초록색 이끼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며 달리의 눈앞에서 아름답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보물임을 확신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끼를 만져보았는데 손바닥에 닿는 촉감은 마치 갓 구운 떡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 달래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이끼를 한 움큼 떼어낼 때마다 그 안에서 신비한 향기가 배어나와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달래는 어머니가 이 이끼를 드시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 함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망태기에 이끼를 정성껏 담으면서도 자연의 선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애썼고 산신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린 뒤 다시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다시 매서운 눈보람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망태기 속에서 전해지는 초록 이끼의 온기 덕분인지 달래는 더 이상 추위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힘찬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험난했는데 눈이 계속 쌓여 길이 보이지 않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몇 번이나 비틀거렸지만 달래는 망태기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어머니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달래의 등 뒤로 저무는 해가 붉은 빛을 드리웠고 그 빛은 하얀 눈밭을 물들이며 마치 달래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듯한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달래는 멀리서 반짝이는 집들의 불빛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집에서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이미 다 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고 옷은 가시나무에 걸려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달래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이 가득 차 있어 마치 봄을 미리 맞이한 꽃봉우리처럼 싱그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달래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져온 이끼를 씻으며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달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솥 안에서 끓기 시작한 이끼차는 방 안 가득 은은하고 포근한 향기를 퍼뜨리며 어머니의 마른 입술을 적시 준비를 마쳤는데 달래는 정성을 다해 차를 식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달래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르며 찻숟가락으로 이끼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으로 흘려넣어 드렸습니다. 신비로운 초록 이끼의 온기가 어머니의 몸속으로 퍼져나가자 거칠었던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달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달래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를 하는 사이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만큼은 이끼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마치 다른 세상인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본 달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꽃이 활짝 핀 들판을 걷는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깊은 밤은 깊어갔고 달래의 지극한 효심과 신비한 초록, 이끼의 비밀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을 준비를 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복임 김서방은 달래의 집 마당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을 멀리서 지켜보며 달래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내일 아침에 들러볼 생각을 하고 발길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래는 잠결에도 어머니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온기는 달래의 심장을 타고 전해져 그녀의 어린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으며 마을의 지붕 위로 쌓이는 눈조차 이들의 사랑 앞에서는 녹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 동굴에서 찾아온 신비한 이끼는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한 소녀의 간절한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정막을 깼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훈훈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달래는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며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차를 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계셨지만 이전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치 평화로운 아기의 얼굴처럼 편안해 보여 달래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신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눈, 세상 속에서도 달래의 집 주변만은 눈이 조금씩 녹아내려 흙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끼가 내뿜는 온기가 집 밖까지 퍼져나가 차가운 겨울 대지를 조금씩 위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드실 따뜻한 죽을 끓이며 어제 산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해 보았고 그 신비로운 동굴이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이 신비한 이끼의 존재가 마을에 알려지면 혹시라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훼손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오직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며 부엌 바닥에 떨어진 이끼 조각을 소중히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머니가 완쾌될 것이라는 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그 확신은 달래에게 그 어떤 추위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어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을 보며 각자의 하루를 시작 준비를 했지만 달래는 오직 어머니의 방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정성을 다해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자 달래는 숨을 죽이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고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눈을 뜨며 달래를 향해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여 달래의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약초를 구해왔거든요. 달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 서려 있었고 어머니는 달래의 손을 약하게 쥐어주며 무언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달래의 효심으로 시작된 신비한 이끼 이야기는 마을의 고요한 아침을 깨우며 서서히 주변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고 달래는 어머니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이 비밀을 소중히 간직하며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며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달래의 집 마당을 지날 때만큼은 기세가 꺾여 부드럽게 변하는 것 같았고 마을 전체에 흐르는 묘한 평화로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축복처럼 느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달래와 어머니의 작은 방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의 온기가 머무는 성소처럼 변해 있었으며 그곳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기운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갈 위대한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초록, 이기의 온기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가슴을 녹이고 달래의 눈물을 닦아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겨울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달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밭을 보며 다시 한번 동굴 속의 그 신비로운 풍경을 떠올렸고 자연이 준 이 귀한 선물을 소중히 여겨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겨울은 깊어가지만 달래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향기를 만발하게 피우고 있었으며 이는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겨울 이야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달래가 신비한 초록 이끼를 구해온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는데 그는 다름 아닌 달래의 먼 친척벌 되는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은 평소 노름과 술을 좋아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달래네 집안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는 눈을 번뜩이며 마을로 기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줄곧 달래의 집 담벼락 너머를 기웃거렸고 그의 입가에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비쳐 마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식은 대뜸 달래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아이고 우리 조카 달래야 고생이 많구나. 이 삼촌이 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단다. 라고 너스레를 떨며 방 안으로 불쑥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달래는 갑작스러운 만식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으나 만식의 눈은 병든 어머니가 아닌 방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감나가는 물건이 없는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만식을 반기려 하셨지만 만식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 신용만 할 뿐 코끝을 자극하는 은은한 초록 이끼의 향기에 정신이 팔려 연신 콧구멍을 벌름거렸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달래가 산속에서 구해온 신비한 약초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효녀 달래가 글쎄 한겨울에도 뜨거운 김이 나는 초록 이끼를 구해왔다지 뭐야 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그 이끼가 사실은 황금으로 변하는 신비한 보물이라느니 혹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신선의 약초라느니 하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고 평소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에 묘한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사람들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탐욕이 조금씩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달래가 구해온 것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 될 만한 보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그 위치를 알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달래에게 다가가 인자한 삼촌인 척 연기하며 달래야 네가 고생해서 구한 그 약초가 아주 귀한 것이라더구나. 이 삼촌이 더 많이 구해다가 팔아서 내 어머니 약값도 되고 집도 고쳐줄 테니 위치를 좀 알려주련. 이라고 꼬드겼습니다. 달래는 만식의 검은 속내를 눈치채고 삼촌, 그건 보물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일 뿐이에요. 위치는 저도 우연히 찾은 거라 잘 몰라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달래의 단호한 태도에 만식은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어린 계집애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며 이를 갈았고 달래가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리며 담벼락 아래 숨어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져 갔고 사람들은 달래를 볼 때마다 약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은근히 질투 섞인 시선을 보내어 달래의 마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어머니를 간호하면서도 밖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의 불안감을 느꼈고 자신이 가져온 이끼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때 달래의 집안일을 오랫동안 도와주며 달래를 친딸처럼 아껴온 지혜로운 노부 김서방이 달래를 조용히 불러 마당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더미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서방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달래야, 까마귀는 먹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법이란다. 눈빛이 차가운 사람을 조심하고 네 마음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단단히 갈무리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달래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달래는 김서방의 짧지만 묵직한 조언 속에 담긴 경고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만식의 탐욕으로부터 어머니와 신비한 이끼를 지켜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만식은 달래가 잠시 물을 비치러 나간 사이 몰래 방 안으로 잠입하여 이끼가 든 단지를 찾으려 가구들을 마구 뒤졌지만 달래가 미리 숨겨둔 탓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방바닥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작은 초록 이끼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묘한 온기에 만식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식은 이 작은 조각조차 이렇게 따뜻한데 동굴에 가득 차 있을 이끼를 다 가져다 팔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입가에 비열한 침을 흘리며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달래가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달래의 효심을 두둔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이었지만 보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유혹 앞에서는 오랜 이웃 사촌 간의 정조차 쉽게 금이 가버리는 모습에 달래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달래는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들의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약초를 가져온 게 마을을 이렇게 만들 줄 몰랐어요. 라고 나직하게 읊조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식은 이제 대놓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달래가 혼자서 그 보물을 다 가지려 합니다. 우리 마을 산에서 난 것이니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외치며 사람들의 욕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들은 만식의 감언이설에 속아 달래의 집 대문 앞까지 몰려와 이끼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달래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방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병석에 놓은 어머니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은 평화롭던 달래의 집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어머니는 불안함에 기침을 다시 시작하시며 달래의 옷소매를 꽉 쥐고서 두려운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김서방은 분노한 마을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 아이가 목숨을 걸고 산에 간 것은 오직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람의 돌이 마저 잃게 되는 법입니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김서방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서방을 밀치며 막무가내로 마당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달래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익기 차를 끓이며 그 향기가 집 밖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화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물을 정성껏 저었습니다. 은은한 이끼 향기가 문 밖까지 흘러나오자 신기하게도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는데 그 향기는 마치 돌아가신 할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여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를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향기조차 비싼 향료로 보일 뿐이라며 저 향기를 보세요. 저게 다 돈입니다. 어서 저 아이를 따라가서 동굴을 찾아내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다시 독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만식의 집요한 선동에 다시금 술렁였고 결국 내일 새벽 달래가 산에 오를 때 몰래 뒤를 밟기로 의견을 모으고는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으며 자신이 다시 산에 가지 않으면 어머니의 약이 곧 떨어질 것이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뒤쫓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달래는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지키면서도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행장을 챙겼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 더 많은 이끼가 필요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신비한 동굴로 향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식이 근처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하며 묵묵히 살인문을 나섰고 안개 자욱한 새벽길을 걸어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 아래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만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일행 몇 명과 함께 발소리를 죽여 달래의 뒤를 쫓았으며 그들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보물에 대한 환상만이 가득 차 있어 주변의 아름다운 새벽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어서자 달래는 일부러 험하고 미끄러운 길로 빙빙 돌아서 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추격자들의 힘을 빼놓으려는 의도였지만 본인 또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만식의 거친 숨소리는 달래를 더욱 채찍질했고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효심과 보물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으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가파른 비탈길을 기어올랐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는 만식 일행을 겁먹게 했지만 달래는 이미 한 번 와본 길이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동굴로 향하는 자신만의 이정표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고 숲속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달래의 뒤를 쫓던 만식 일행의 모습이 가끔씩 나무 사이로 비쳐 달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식은 저 계집애가 아주 영악하구나. 하지만 곧 동굴이 나타날 테니 조금만 더 참자. 라며 일행을 다독였고 그들의 탐욕은 추위와 피로조차 있게 할 만큼 강력하여 좀처럼 거리 좁혀지지 않는 추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달래는 잠시 바위 뒤에 숨어 거친 숨을 고르며 망태기 안에 든 빈 병을 만져보았고 이번에는 이끼뿐만 아니라 동굴 안의 신비한 물도 함께 담아오리라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내어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눈이 쌓여 매우 위험해 보였지만 달래는 익숙한 듯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주리를 따르던 만식 일행은 낭떠러지를 보고는 겁에 질려 발걸음을 멈칫거리며 서로 먼저 가라고 떠밀었습니다. 만식은 욕심에 눈이 멀어 무서움도 잊은 채 저기다 저기 아래에 보굴이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소리치며 위태로운 돌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굶주린 늑대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달래는 동굴 입구 근처에 다다르자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바위 위를 껑충껑충 뛰어넘어 입구로 몸을 숨겼고 만식 일행은 달래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만식은 안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초록빛과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봤다,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라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며 동굴 안으로 무작정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황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벽면을 가득 채운 평범해 보이는 초록색 이끼였으며 실망한 만식은 이게 뭐야? 고작 이딴 풀떼기가 무물이란 말이냐? 라며 분노를 터뜨리며 이끼를 손으로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의 거친 손길이 닿은 이끼들은 갑자기 빛을 잃으며 시커멓게 변해버렸고 동굴 안에 따뜻했던 기운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로 바뀌어 만식의 몸을 꽁꽁 얼려버릴 듯 몰아쳤습니다. 달래는 동굴 구석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만식이 이끼를 훼손할 때마다 동굴 벽면에서 기이한 울림이 들려와 가슴이 두근거렸고 자연의 선물이 노여워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식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이 안에 분명 황금이 숨겨져 있을 거야 라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발밑에 변하며 그를 동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함께 온 마을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냉기와 어둠에 겁에 질려 이것은 산신령님의 노여움이다.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소리치며 만식을 버려둔 채 동굴 밖으로 허겁지겁 도망쳐 나갔습니다. 동굴 안에 홀로 남겨진 만식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환청과도 같은 바람 소리에 공포를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부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비창한 몰골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만식의 모습이 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괘씸했지만 어머니를 살린 이 귀한 공간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조용 속에서 걸어 나와 만식 앞에 섰습니다. 달래의 등 뒤에서 비치는 은은한 초록빛은 그녀를 마치 수호신처럼 보이게 했고 만식은 달래를 보자마자 살려다오, 달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다오. 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달래는 만식에게 삼촌, 이 이끼는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저 차가운 흙더미에 불과해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이 동굴의 냉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차분하면서도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탐욕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목격하고는 진심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고 그제야 동굴 안의 냉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며 다시금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만식을 부축하여 동굴 밖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무사히 나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달래의 신비로운 모습에 경외감을 느껴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던지 달래의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달래는 망태기에 가득 담긴 신선하고 따뜻한 이끼를 매만지며 어머니에게 드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보물이라는 헛된 꿈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김서방이 마중을 나와 달래를 반겨주었고 만식은 김서방 앞에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쓸쓸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래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이끼차를 달여 올렸고 어머니는 어제보다 훨씬 밝아진 안색으로 달래를 맞이하며 우리 딸 고생 많았지. 마을이 시끄러워 걱정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달래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와는 달리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엄숙함이 서려 있었고 달래의 집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는 온 마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묘약이 되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달래는 어머니 곁에 누워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끼며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는데 그것은 달래가 가져온 이끼의 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사람들의 운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꿈속에서 다시 그 동굴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초록 이끼들이 속삭이는 듯한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와 마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는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진정한 사랑과 효심의 가치를 일깨우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 하나를 심어준 채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떠난 뒤 마을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으나 달래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는데 그것은 방 안에 모셔둔 신비한 초록 이끼가 이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고 가끔씩 검푸른 빛을 띠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지만 이끼의 온기는 전보다 약해진 듯 느껴졌고 어머니의 병세 또한 완전히 낫지 않은 채 있어 그녀의 근심은 깊어만 갔으며 창밖의 찬바람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이끼를 살피며 행여 자신의 마음에 티끌만큼의 욕심이라도 섞여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고 어머니가 드실 이끼차를 다릴 때도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여 부엌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소단에서 끓어오르는 김조차 예전의 그 포근한 향기보다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 달래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으며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간 달래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는데 항상 맑은 물이 솟구치던 우물바닥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물에서는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이게 대체 무슨 병고냐.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으며 자연스럽게 달래의 망태기로 향했는데 거기엔 여전히 신비한 빛을 내는 이끼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달래가 산의 전기를 훔쳐오는 바람에 마을의 맥이 끊기고 우물이 오염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달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의 행동이 마을의 재앙을 불러왔다는 말에 밤새도록 마당에 앉아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이웃들의 의심 섞인 눈초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덕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달래의 집을 찾아와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는데 노인의 눈빛은 깊고 그윽하여 마치 달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노인은 달래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이끼는 산의 눈물이고 그 온기는 땅의 자비란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얼음보다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독고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초록 이끼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숨결과도 같은 것이며 만식이 동굴을 훼손했을 때 산의 노여움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 노여움이 다 풀리지 않아 마을 전체에 냉기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달래에게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면 숨겨진 진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 모두 밝히고 산의 전기를 되돌려 놓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달래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달래의 집 주변에는 기이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고 방 안의 이윽이 단지에서는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와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 달래야, 산이 울고 있구나. 저 깊은 곳에서 불길이 꺼져가고 있어. 라고 헛소리를 하셨는데 어머니의 입을 빌려 전하는 경고처럼 들려 달래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달래는 결심한 듯 마을 광장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달래가 나타나자마자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당장 보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품 안에서 빛이 발해가는 초록 이끼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 보였는데 잃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변해가고 있어 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하였고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달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것은 보물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이 신비한 생명을 병들게 했고 이제 마을의 우물마저 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식이 동굴에서 저지른 만행과 그로 인해 이끼가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헛된 탐욕이 마을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며
서로의 얼굴을 교차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동굴의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빌면 되지 않겠느냐 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달래를 압박했고 달래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탐욕의 그림자를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산 쪽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일어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이 징조가 산의 마지막 경고임을 직감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가 다시 산으로 가서 이 길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오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마을과 어머니를 살리는 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자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달래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끼단지를 한번 험난한 산행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기도를 담아 떠나는 길이라 발걸음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험악하게 변해 있었고 나무들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운 듯 달래의 옷자락을 낚아챘지만 달래는 오직 마을의 평화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내디디며 어두운 숲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엔 여전히 검은 안개가 자욱했지만 달래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 따뜻한 기운이 남아 그녀는 그 온기를 의지하며 전설의 동굴이 있는 절벽 끝을 향해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 가파른 바위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이미 얼음 기둥이 가득 들어차서 접근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황량하게 변해 있었고 달래는 얼음벽에 손을 대자마자 손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한의 추위를 느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를 가슴에 꼭 품고 산신령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온기는 원래 이곳의 것이니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며 얼음 틈새로 몸을 밀어넣었고 동굴 안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은 달래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얼려버렸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 도착하자 예전에 보았던 찬란한 초록빛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멓게 죽어버린 이끼들만이 벽면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달래는 자신이 가져온 이끼 조각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이며 눈물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이하게도 달래의 눈물이 시커먼 이끼에 닿자마자 미세한 불꽃이 튀더니 다시금 희미한 초록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동굴 안은 서서히 물러나며 달래의 몸을 감싸 안는 부드러운 온기가 다시금 피어오르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그 온기 속에서 산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고 자신의 진심이 닿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며 동굴 벽면에 다시 피어나는 초록색 생명력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끼들은 마치 달래의 효심에 화답하듯 이전보다 더욱 밝고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동굴 안을 채웠고 그 빛은 달래의 상처 입은 손과 발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었으며 그녀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신비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는데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바위들로 막혀버린 것이었고 달래는 어둠 속에 갇힌 채 홀로 남겨지게 되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끼가 내뿜는 온기에 의지하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을 더듬던 달래의 손에 아주 작은 틈새가 느껴졌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방에서나 맡을 수 있었던 새어나오자 달래는 그 틈을 따라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치며 밖으로 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 손톱이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달래가 동굴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마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시커멓게 오염되었던 우물물이 갑자기 맑아지며 펑펑 솟구치기 시작했고 마을을 덮고 있던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며 따뜻한 햇살이 마을 전체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물가로 모여들었고 모두가 달래의 무사 귀환을 빌며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산 정상에서 눈부신 초록색 빗줄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침내 바위 틈을 뚫고 밖으로 나온 달래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렸지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맑고 푸른 산의 전경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망태기에는 이제 약초 대신 산의 축복이 담긴 맑은 이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슴에 새겼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래는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창밖을 보며 웃고 계셨고 달래야, 산이 이제 다시 웃는구나. 네가 큰일을 해냈어.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온 딸을 포근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달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이기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방 안에는 이기의 온기보다 더 뜨거운 가족의 사랑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래의 집을 시기나 질투의 시선이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저마다 맛있는 음식과 땔감을 가져와 달래네 집 마당에 쌓아두며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는 훈훈한 풍경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달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면 산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욕심이 차가우면 산도 얼어붙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결이 오직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기의 비밀은 그렇게 마을의 교훈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고 달래는 더 이상 산에 가지 않아도 어머니의 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기의 약효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변치 않는 진심과 기도가 모여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달래의 집 마당가에는 신기하게도 이름 모를 초록색 풀들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하게 돋아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항상 달래의 효심과 용기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각자의 집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달래가 가져왔던 초록이끼의 온기를 닮아 유독 밝고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달래는 잠들기 전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매만지며 창밖의 산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산도 이에 화답하듯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 마을 전체를 포근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밤의 막을 내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이야기는 갈등의 해소와 진정한 치유의 과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그리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안식을 선사하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질 무렵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흙내음은 그녀를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했고 그 꿈속에서 달래는 초록색 융단이 깔린 끝없는 들판을
어머니와 함께 달리는 행복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겨운 자장가가 되어 울려 퍼지는 이 밤, 달래와 어머니의 작은 초가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근심을 잊게 해주었으며 내일의 더 밝은 태양을 기약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선한 의지와 사랑 속에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깊어가는 밤의 정막 속으로 아름답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비롭고 눈부신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온 마을을 덮고 있던 칙칙한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투명한 공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을 시원하게 뚫어줘 모두가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 밖으로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어제 산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초록빛 줄기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어두운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화해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 너비의 우물은 이제 넘치도록 맑은 물을 쏟아내고 있었으며 그 물을 한 모금 마신 사람들은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듯한 청량감을 느끼며 달래의 효심이 가져온 기적에 대해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래는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쌓여있던 눈을 깨끗이 치우고 정화수를 떠서 장독대 위에 올려두었는데 이제는 이기에 신비한 온기가 없어도 마을 전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 덕분에 마당의 흙이 보들보들하게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달래의 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와 자신들의 무례했던 행동을 사과하며 직접 농사지은 귀한 곡식과 잘 마른 땔감을 마당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달래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이제 마을에 도사리던 모든 의심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음을 직감했고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자 독고 노인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래의 집 마당에 모여 앉아 지난 며칠간의 소동을 매듭짓는 자리를 가졌는데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 없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만식은 이미 새벽차를 타고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그가 남기고 간 낡은 보따리에는 보물 대신 자신이 훼손했던 동굴 벽면에 이끼 조각들이 소중히 쌓여 있어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음을 짐작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독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산의 것은 산으로 돌아갔고 사람의 도리는 다시 우리 곁으로 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 따뜻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솔선수범하여 만식에 어지럽혀 놓았던 달래의 집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지붕에 해진 곳을 새 집으로 정성스럽게 엮어 올리며 마치 자신의 집을 돌보듯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달래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나물과 쌀을 보태어 커다란 가마솥에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 달래의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 골목골목까지 퍼져나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달콤하게 적셨습니다. 달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혼자서 짊어졌던 고통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진정한 보물은 산속에 있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오랜만에 툇마루에 나와 앉으셨는데 햇살을 받은 어머니의 얼굴은 언제 병마와 싸웠냐는 듯 생기가 가득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번지는 인자한 미소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마저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우리 달래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의 효심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만났기에 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부족했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다시금 숲속으로 전해져 산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축제의 서막처럼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끓고 있는 죽을 정성스럽게 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에 세울 새로운 규칙들에 대해 마을 어른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비한 동굴을 마을의 수호성지로 지정하여 함부로 출입하지 않고 매년 정해진 날에 산신제를 올려 감사를 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뾱뾱이 끄덕이며 찬성했고 이제 그 동굴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신성한 자연의 유산으로 거듭나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쏘란의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내뿜을 때마다 달래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조각들도 증기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맛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이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를 나누며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를 풀고 정겨운 담소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은 마을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독거노인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강조했고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경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마을 공동 우물을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의 꽃나무를 심기로 결의하며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달래는 식사가 끝난 뒤 남은 음식들을 챙겨 거동이 불편한 마을의 다른 노인들에게 배달하며 자신의 행복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몸소 실천했는데 그녀가 지나는 길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보배 달래가 온다. 몇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망태기 속에는 이제 약초 대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가 가득 담겨 있어 그 어떤 무게보다도 든든하게 달래의 등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마을은 오랜 잿빛 노을로 물들었고 그 장엄한 풍경은 마치 하늘이 이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며 내려주는 선물처럼 느껴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래는 마당 한 구석에 남겨진 초록 이끼의 흔적을 보며 그것이 자신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생명은 오직 사랑과 진심이 있는 곳에서만 그 온기를 발휘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평생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달래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는 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달래의 성장을 대견해 하셨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초승달이 떠올라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달빛 아래 서 있는 달래의 초가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온하고 평화로운 낙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이제 더 이상 매서운 바람 소리로 가득 차지 않았고 대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굴뚝의 연기와 도란도란 나누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한편의 서정적인 시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잠들기 전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산책을 나가기로 약속했고 그 설렘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의 정막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포근한 솜이불처럼 달래의 몸을 감싸주었으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산속의 동굴을 꿈꾸지 않아도 자신의 일상이 충분히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달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 우물가까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새벽 안개를 뚫고 비치는 햇살은 마치 두 사람의 앞길을 안내하는 등불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대지를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어머니의 완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직접 길어 올린 맑은 물을 대접했고 어머니는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이 풍경은 이끼가 보여주었던 신비한 온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이번 일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잔치가 열렸는데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모두가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억눌렸던 마음의 고통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고 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자에 달래 이야기를 적어 넣으며 이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져 대대로 효심과 자연 사랑의 표본이 되기를 희망했고 사람들은 그 기록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달래는 잔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고 앞으로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바른 마음가짐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달래는 산 정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 산도 이에 응답하듯 산들바람을 보내 달래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며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스승이 되었고 산골 마을의 사계절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래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겨울의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운 것은 이 땅의 온기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달래와 어머니는 이제 매일 저녁 마당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시간은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만식이 떠난 빈자리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 남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남긴 교훈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고 그의 평안을 빌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공기는 이제 이끼의 향기보다 더 진한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차올랐으며 그 평화로움은 주변 마을에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이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독고노인은 어느 날 달래를 불러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모여
땅을 감동시킬 때 일어나는 법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달래에게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이어받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달래는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효심이 개인의 일을 넘어 마을 전체의 행복으로 번져나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깃든 진실한 가치는 그 어떤 신비한 이끼보다도 더 밝게 마을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겨울을 즐기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마을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달래네 집 부엌 아궁이에서는 매일 밤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 불빛은 창문을 넘어 마당의 나무들과 눈 덮인 장독대까지 온기를 전하며 온 세상 따뜻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래는 잠들기 전 항상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워드렸고 어머니는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보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나기도 하지만 달래의 이야기는 진정한 보물은 항상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며 산골 마을의 소박한 풍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집 담벼락의 피니끼는 이제 더 이상 신비한 빛을 내지는 않지만 그 푸르름만은 사계절 내내 변치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약속과 감동을 잊지 않게 해주는 살아있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달래는 마을의 현자로 성장해갔고 그녀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단순한 진리를 전하며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달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어 전설 같은 이야기는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이제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서 길을 잃은 나그네조차 이 마을의 불빛을 보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축복받은 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래가 어느덧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는 효심을 잃지 않았으며 그녀의 자식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효와 예를 실천하는 가풍을 이어가 마을의 모범이 되는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수를 다하시는 날까지 달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 또한 마을 전체가 애도하며 따뜻한 배움을 해줘 죽음조차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더 크고 울창하게 자라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쉬어가는 사람들은 달래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따스한 온기에 마음의 주름을 펴며 다시금 삶의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이처럼 한 소녀의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되어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초록 이끼처럼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푸르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래의 이야기를 통해 어두운 동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진심 어린 사랑만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데워주는 유일한 난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달래와 어머니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이제 여러분의 방 안으로 스며들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평안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 가장 평화롭고 아늑한 결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듣는 이의 마음에도 달래가 구했던 그 신비한 초록 이끼 한 조각이 내려앉아 밤새도록 따뜻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고요한 달빛만이 대지를 비추는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달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랑의 말을 건넬 준비를 하며 깊은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아주며 산골 마을의 따뜻한 불빛처럼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영원히 밝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임을 약속하며 네 번째 장을 마무리합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대지 위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달래의 집 마당가에 쌓여있던 해묵은 눈더미들이 녹아내리며 촉촉해진 흙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찬바람을 피해 문을 꽁꽁 닫아 걸지 않고 활짝 열어젖힌 채 이웃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겨우내 묵혀두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면서도 얼굴에는 평화로운 웃음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정성껏 쓸고 어머니가 유독 좋아하시던 들꽃 씨앗을 화단 곳곳에 심으며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연히 기력을 회복하셔서 가벼운 집안일을 도울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달래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마루 끝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달래는 어머니를 위해 산에서 직접 길어온 맑은 샘물로 정성껏 밥을 짓고 고소한 된장국을 끓여 올렸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모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행복의 빛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이끼의 향기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진하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집안 구석구석을 촘촘히 메우고 있어 그곳에 발을 들이는 사람마다 마음의 안식을 얻곤 했습니다. 독고 노인과 김서방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수시로 달래의 집을 찾아와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나누며 마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들의 대화는 마을의 역사가 되고 후대에게 전할 소중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신비한 초록 이끼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달래의 효심이 어떻게 산신령을 감동하게 하였고 그 운기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는지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보살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달래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산속 동굴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보탰고 달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임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집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한데 모여 앉아 봄맞이 잔치를 열었는데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나물과 떡을 나누며 서로의 고단했던 겨울을 위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농사일을 서로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청년들은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었고 아낙네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는데 산골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 마치 산속의 나무들과 짐승들도 함께 축하해주는 듯한 장엄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달래는 잔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자신이 가져온 온기가 이렇게 큰 사랑의 물결이 되어 돌아온 것에 깊은 감동을 하였고 그녀의 두 눈은 봄 햇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는 이제 사시사철 맑고 풍부한 물이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물을 기를 때마다 달래의 효심을 기억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결코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물 항아리를 채우곤 했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심은 꽃나무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로운 꽃내음을 선사했고 오가는 나그네들도 이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에 반해 잠시 쉬어가며 달래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온기를 전파했습니다. 산골 마을은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을로 알려졌고 그 근간에는 오직 어머니를 향한 한 소녀의 지극한 사랑과 효심이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가끔 홀로 산 중턱에 올라 저 멀리 보이는 동굴 쪽을 바라보며 감사의 묵념을 올리곤 했는데 이제 그곳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산이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 마음이 한결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산바람이 전해주는 속삭임을 들으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겼고 자신이 받은 이 위대한 선물을 마을의 평화를 위해 평생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발 아래 펼쳐진 평화로운 마을 전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산새들은 달래의 머리 위를 지저귀며 날아다녔고 숲속의 나무들은 부드러운 잎사귀를 흔들며 그녀를 반겨주었으니 이는 마치 산 전체가 달래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달래의 집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노을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이제 저녁을 준비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달래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떼며 불꽃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상들을 보았고 그 안에서 예전에 보았던 초록 이끼의 일렁이는 빛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부엌의 온기는 방 안으로 스며들어 잠시 낮잠을 청하시던 어머니의 꿈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으며 어머니는 잠결에도 딸의 사랑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적막하거나 두려운 시간이 아니었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등잔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주어 길을 잃은 작은 짐승들조차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 달래의 이야기를 다시금 나누며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확인했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마을 전체를 감싸는 커다란 온기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정돈해 드린 뒤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마셨는데 저 멀리 산속에서 전해지는 맑은 전기가 자신의 가슴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깊은 평온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래가 어느덧 어엿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녀의 효심은 변함이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로 추대하여 모든 대소사를 그녀와 상의하며 평화로운 마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법도를 세웠는데 그것은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돌보고 자연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 덕분에 마을에는 단 한 사람의 굶주리는 이도,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마당에 핀 이름 모를 초록풀들은 여전히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르름을 간직하며 지나는 이들에게 달래의 따뜻한 심성을 상기시켜 주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달래 이끼라 부르며 소중히 아꼈습니다. 독고노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달래의 손을 잡고 네가 가져온 온기가 이 마을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 거라 라는 유언을 남겼고 달래는 노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마을의 사계절은 매년 더 풍성한 수확과 기쁨으로 채워졌으며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고결한 성품을 지닌 이들로 성장하여 주변 마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달래와 어머니가 함께 거닐던 산책길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어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며 효도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고 그곳에는 항상 부드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머물며 걷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달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초록 이끼를 찾아 따뜻한 온기를 회복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치유는 외부의 약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달래가 구했던 그 신비한 온기가 스며들어 현실의 추운 시련들을 모두 녹여주고 포근한 봄날 같은 평안함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찬찬히 갈무리해 봅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고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울 때 달래는 비로소 등불을 끄고 어머니 곁에 누워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친구 삼아 내일의 더 밝은 태양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정겹게 들려오는 이 고요한 밤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산바람에 실려 멀리 날려보내고 오직 사랑과 감사의 마음만을 간직한 채 우리 모두 깊은 안식의 세계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산골 마을의 따뜻한 등불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줄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꿈속에서 다시 한번 초록빛 온기로 피어나 밤새도록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따뜻한 온정뿐이니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달콤한 잠을 청하며 내일의 희망을 설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달래와 어머니의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사랑의 서사는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한 안식처로 남아 언제든 마음이 추울 때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화로가 되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아 빛을 낮추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축복해 주고 있으니 부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밤의 정막 속에 온전히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래가 어머니에게 건넸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까지 전해져 온몸이 노곤해지고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평온한 어둠 속으로 스며드시길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달래의 효심과 초록 이끼의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며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든 것이며 그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무적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상상하며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십시오. 옛적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일 아침이면 더 눈부신 초록빛 생명력으로 피어나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해 줄 것임을 약속하며 긴 여정을 마칩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달래의 맑은 눈망울, 그리고 어머니의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꿈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밤의 깊은 품속으로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평화를 찾은 산골 마을의 풍경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이제 완벽한 고요와 평온을 찾았으니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잦아들고 오직 여러분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는 이 신성한 시간. 달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여운만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영혼을 위로하는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온기를 품에 안고서 이제는 정말 모든 생각을 멈추고 어둠이 주는 포근한 안식 속으로 깊이 잠기시길 바라며 산골 마을의 모든 생명도 여러분과 함께 평화로운 잠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달래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의 안녕을 빌어주고 있는 이 따뜻한 밤, 이제는 더 이상 깨어있을 이유가 없으니 비로소 평화로운 꿈의 세계로 건너가시길 바랍니다.